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난 동영상에서 했던 거 이어서 2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2016년 1월 24일 필기 기출문제입니다. 21번 스포기어에서 이수가 18개인 피니언이 1000rpm으로 회전하고 있다. 네, 기어를 450rpm으로 회전시키려면 그러면 계산을 해보죠. 450 나누기 1000 하면 0.45네요. 0.45면 이게 천천히 들어가기 기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군요. 다시 1000 나누기 450으로 해야 되네요. 2.2 곱하기 18은 40개네요. 40개. 예, 답은 1번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설명을 드리면 18개의 피니언이 1000rpm으로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분당 1000번을 회전하면 분당 450번을 회전하는 거는 이게 더 크다는 거죠. 더 크다는 거죠. 여기 18개가 있으면 얘가 18개 있으면 여기는 더 크겠죠? 더 많이 있어야 되겠죠? 피니언이. 그래서 40개가 몇 배가 돼야 되느냐? A 대 B는 C 대 D 이런 항등식으로 계산한 겁니다. 22번 집전장치의 종류 중 대전류형 또는 고압형이며 해일과 접촉하는 위쪽 접촉 부위가 마모를 경감시키도록 되어 있는 거. 요거는 C형이죠. C형. 네, C형입니다. 요거 집전장치가 그 팬더형, 포울형, 뭐 슈형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를 궁금하시면 제가 위에 동영상 설명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이론을 한번 보시고 내려오시면 될 것 같아요. 23번 권복 하중 권상 하는 하중 40톤 속도 15 천장 크레인의 전동의 출력은 40톤을 15 메타 퍼 분당 15m로 권상시킨다. 그러니까 일단은 40에다가 곱하기 15를 하는 거죠. 40톤을 분당 15m로 올린다. 그럼 600이죠. 600에서 출력은 나누기 6.12. 6.12는 뭐냐면 중력 있지 않습니까? 중력. 중력을 분당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럼 98인데 여기는 9.8로 되어 있네요. 아마 98인데 이거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98입니다. 98. 9.8kW짜리가 40톤을 15m로 올릴 수 있나요? 못 올리죠. 답은 4번입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98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9.8, 98, 답은 4번. 4개 중에 하나 찍기인데 숫자 거의 비슷하죠. 찍는 거죠. 자, 24. 미끄럼 베어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미끄럼 베어링, 구름 베어링과 미끄럼 베어링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미끄럼 베어링 구조가 간단하고 값이 싸다. 맞습니다. 충격에 견디는 힘이 작다가 아니고 크죠. 이거 틀린 얘기네요. 이런 거 이제 외워서 맞추는 것들은 다 맞추셔야 돼요. 간단한 이건 쉬운 문제들은 베어링 교환이 간단하고 시동 저항이 크고 여기서 하나 더 붙인다면 급유를 8시간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된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25번 전동기가 기동을 하지 않는 원인이 아닌 것은 터미널의 이완,
전동기 기동 안 할 수 있죠. 단선 안 할 수 있죠. 커넥션 접촉 불량 안 할 수 있죠. 답은 4번입니다. 흑의 마모. 네, 흑의 마모가 뭐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흑의 마모, 흑의를 뭘 말하는지 오타가 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 2, 3번은 정확히 맞습니다. 단락의 전동기에 기동하지 않는 원인. 근데 답은 흑의 마모니까 답은 4번입니다. 제가 나중에 요거를 확인을 해보고 동영상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4번 흑의 마모가 답입니다. 고정자, 회전자, 베어링, 냉각팬, 엔드 브래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정자는 철심 안쪽에 파진 홈에 감겨있는 권선으로 되어 있는 방식의 전동기는 네, 이거는 26번의 답은 농형 유도 전동기입니다. 농형 유도 전동기를 물어보는데 예, 브러시라는 말이 빠져 있죠. 예, 브러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농형 유도 전동기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7번 기계 요소 중 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축과 회전체를 일체하여 회전력을 전달하는 기계 요소이다. 네, 맞고요. 축과 회전체의 원주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일체시켰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하지는 않죠. 원주 방향 이동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27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재료는 축 재료보다 약간 강하다. 약간 강하다. 예, 맞습니다. 급유가 필요 없다. 그렇죠. 일체가 되어 있으니 급유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 문제 28번 천장 크레인으로 화물을 건상할 때의 운전 방법 중 양호한 것은 화물을 조금씩 들어 올리고 그때마다 제어기를 오프시킬 필요 없습니다. 천장 크레인의 전격 하중의 110%를 들어 올릴 수 있으므로 평소와 같이 건상한다. 이것도 아니죠. 110%는 처음에 제작했을 때 테스트할 때만 한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면에서 20cm쯤 위치에서 일단 정지하고 줄거리 이상 여부 확인한다. 예, 이게 맞습니다. 28번의 답은 3번입니다. 안전을 위해 건성 작업하지 않는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29번 운전 시 집점 장치에서 과대한 스파크가 발생할 때 점검해야 할 사항은 집전자 과대 마모에 의한 접촉 불량 이거죠? 예, 이거죠. 예. 이거를 스파크가 발생할 때 마모에 대한 접촉 불량이 됐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전동기 회전수, 브레이크 라이닝, 리미트 스위치 상관없습니다. 천장 크레인으로 물건을 운반할 때 주의할 사항 중 거리가 먼 것은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맞는 거고. 부하물 위에 사람을 태워서도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 과부하 하중 이상의 무게를 매달 수 있다.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0번의 답은 3번입니다. 31번 천장 크레인으로 부품을 들어 올릴 때 주로 사용하는 볼트는 아이볼트죠. 아이볼트. 네, 이거 기계 요소 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아이볼트 볼트인데 동그랗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 네, 넘어가겠습니다. 천장 크레인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은 저항기는 사용 중 온도가 높아져서 약 350도씨가 될 때 있으므로 통풍을 잘 시켜야 된다.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죠? 예, 350도가 아리까리하죠. 그때 넘어갑니다. 다른 예보도 리미트 스위치를 구조별로 구분하면 나사형, 레버형, 캠형 나눌 수 있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이 레버형이 중추형을 레버형이라고도 합니다. 예. 3번 리미트 스위치의 작용점이 최대 부하할 때와 무부하 때에는 약간 차이가 난다. 예, 맞죠.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천장 크레인용 저항기는 용량이 크고 진동에 강한 리본형이 적합하다. 요게 틀렸네요. 용량이 크고 진동이 강한 건 그리드형입니다. 그리드형이 이렇게 생긴 거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적합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33. 전기 설비의 감전 대책이 아닌 것은 정전 또는 점검 수리 시에는 반드시 전원 스위치를 내리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수리 중 표시를 한다. 맞습니다.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에는 접지, 누전 차단기 등이 있다. 예, 맞고요. 작업장에서 직류와 교류 각각 24V 이상인 전기 설비에는 접근 제한 및 위험 표시를 붙여야 한다. 이게 틀린 얘기죠. 24V가 아닙니다. 너무 약하죠. 24V. 복장은 피부가 노출되지 않게 하고 건조한 옷을 착용하여 저련히 양호한 신발을 신는다. 네, 맞습니다. 전기는 조금 어려워요. 깊게 들어가면 다 전기 기사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전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조금씩 꼬아서 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전기는 조금씩 쉽게 내는 편이에요. 34번 크레인의 리모트 컨트롤에서 주파수 방식과 적외선 방식이 있다. 이 두 가지 방식의 특성 중 틀린 것은 주파수 방식은 운전자의 가시거리 내에 있어야 작동이 가능하다가 틀린 얘기죠. 가시거리 없어도 주파수는 전파는 갑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보기 2번 적외선 방식은 주변 정밀기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주파수 방식은 안테나를 사용하므로 센서가 필요하지 않다. 네, 맞고요. 안테나 사용하죠. 4번 적외선 방식은 불필요한 신호에 의한 사고 위험이 주파수 방식보다 낮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35번 하역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 중 거리가 먼 것은 주행로상의 크레인 주위 장애물 유무 여부, 급유 상태, 그 다음에 볼트, 너트 및 엔드 플레이트 이완 여부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동 및 소음 상태는 시작 전이 아니고 작업 중에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시작 전이 아닙니다. 시작한 다음에 알 수 있는 것들이죠. 4번은. 다음 36.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가운데 손가락의 방향은 제가 요 정도는 외워놓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가운데 손가락이라고 해서 가운데 검지를 하시면 안 되고 맨 밑에 기전력을 말하는 겁니다. 답은 3번. 37번 두 개의 축이 일직선상에 있지 않고 예, 딱 나오죠. 답이 보통 30도 이내 유니버셜 조인트 이런 건 뭐 심리에 나오면 바로 찍으셔야 돼요. 바로 아셔야 돼요. 참고로 36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거는 프랭밀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제가 그 동영상 전기 쪽 설명한 데 가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38번 5개 크레인을 사용 시 순간 풍속이 몇 초당 30m입니다. 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을 때에는 5개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의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시킨다. 30km면 사람도 날아갈 판인데 그죠? 예. 당연히 설치해야죠. 39번 집중 급유 장치로 급유가 불가능한 부분 주행 장축 베어링 여기 가능하죠. 주행 차륜 베어링 가능하고 와이어 드럼 축수 가능한데 훅 시브 베어링 이퀄라이저 시브에는 여기 달아낼 수가 없어요. 급유 장치를 달 수가 없어요. 훅 시브 훅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40번 급유 방법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와이어로프형 윤활유는 산이나 알카리성을 띠지 않고 내산화성이 커야 된다. 맞고요. 2번 진동이 심하고 먼지가 많은 개방된 곳의 기어에는 그리스를 발라주는 것이 좋다. 예, 맞습니다. 감속기어 오일은 여름철에는 점도가 높은 것을 겨울철에는 점도가 낮은 것을 사용한다. 맞고요.
스팬이 긴 경우 사행으로 인한 마모가 크므로 레일 측면에 기름이 부착돼서는 안 된다. 아, 이게 틀린 얘기죠. 레일 측면에 프렌지가 많이 닳습니다. 프렌지가 많이 닳기 때문에 거기에는 윤활유를 기름을 급유를 해줘야 됩니다. 네, 오늘은 4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4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4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